자, 그리고 오늘 김민석 의원이 청년들 만나가지고요, 민주당 청년정책 플랫폼을 신설하겠다라고 이런 구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김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 이거죠. 우리가 구조적 다수라는 화두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문재인을 만나서 던졌는데, 구조적 다수를 통한 연속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2030에 올인을 해야 돼요, 민주당이. 뭐 이거에 또 불편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야, 털레반 애들이, 저는 진짜 철딱서니가 없다라는 게, 아니 털레반 제가 무슨 뭐 쇼츠를 하나 보니까 그 개장수였나 박시영이었나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 왜 민주당이 4050은 관심이 없고 이거는 뭐 집토끼니까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왜 맨날 2030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거는 부모가 왜 자식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아. 야, 왜 니들만 맛있는 거 먹니? 나도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런 부모랑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참 이게 뭐 철이 덜 난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가 야, 왜 너만 맛있는 거 먹어? 나도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왜 너만 좋은 신발 신어? 나도 좋은 신발 신을 거야. 왜 너만 좋은 옷 입어? 이럽니까? 애들한테? 그 자식 키울 그런 어떤 수준도 안 되는 부모들이죠. 아니 근데 그 털레반 유튜브에서 그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더라고. 아, 뭘 2030만 자꾸 얘기를 하고 4050은 신경을 안 쓴다, 이재명 정부가. 그게 집토끼니까 그냥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냐. 뭐 이따위 무슨 유치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영포티라는 게 그냥 외모가 젊은이들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영포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뇌가 영포티예요. 털레반 애들은 뇌가 영포티라니까. 제가 이게 정신적 미숙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을 거야. 털레반이나 족바 문바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요, 이게 사람 성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피터팬 증후군이 아닌가 보여. 우리 X세대가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나이를 먹으면 그 나이에 맞는 사고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옷차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아직도 20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50 먹은 사람이 60 먹은 사람이 뇌가 20대면 됩니까? 아,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50 먹고 60 먹은 사람이 20대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는 일이야? 물론 누구나 인간은 젊고 싶고 누구나 뭐 영생을 누리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헛된 욕망이라는 걸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그런데 뭐하러? 아니 옷을 젊게 입는다고 20대로 돌아갑니까, 얼굴이? 이게 나가린데 이미? 예? 아니 이게 다 썩었는데, 뇌만 썩어요? 얼굴도 다 썩지 솔직히. 그러면은 뭐 50대는 50대답게 60대는 60대에 다운 멋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이대에 맞는 멋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40대 50대가 됐는데 20대처럼 무슨 뭐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진짜 그거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한심한 거지 그거는.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영포티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그 철이 덜 난 어른들, 피터팬 증후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40대 50대를 보면서 2030들이 조롱하는 거야. 그게 조롱인지도 몰라. 얼마나 뇌가 성숙을 안 했는지 그게 조롱인지도 몰라요. 어른은 어른답고 젊은이는 젊은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가 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 근데 제 하여튼 뭐 제 주변에 뭐 우리가 X세대 뭐 이런 친구들 보면은 무슨 뭐 얼굴 동안이고 무슨 뭐 옷 막 젊게 입고 20대 애들처럼 입고 이게 뭐 멋있는 건 줄 알아. 근데 그게 멋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누굽니까 지금 뭐 정우성이랄지 무슨 뭐 그 이정재랄지 뭐 그런 배우들 있잖아. 뭐 정우성이 막 20대처럼 입어. 예? 정우성도 솔직히 20대처럼 입으면 안 멋있어 이제. 예? 근데 아무튼 정우성 같이 막 잘생기고 멋있고 막 이런 사람이 젊게 입었어. 그러면 그냥 멋있지 그거는. 그거는 옷을 젊게 입어서 멋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우성이 멋있으니까 뭘 입어도 멋있는 거야, 그거는. 근데 자기가 정우성인 줄 알아요. 에? 자기가 이정재인 줄 알아. 그러고서 20대 옷을 입고 다니니 그게 이제 완전히 노추가 되는 거야, 노추가. 그거는. 어? 아까 뭐 그 유실금 어르신, 그 맛조개 어르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 아니, 나이가 이제 60, 70이 다 되셨으면은 젊은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노인의 멋이고 어른의 멋이지. 애들하고 싸우고 있으면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어? 아니, 우리 맛조개 어르신이 젊은이들하고 싸우고 촉법이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게. 진짜 쪽팔린 일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 나이 먹고 40대 50대 돼가지고 뭐 40대는 그렇다 쳐도 뭐 50대 60대 된 사람이 막 무슨 뭐 애들 20대 애들처럼 막 이러면서 나 젊어 보여. 그게 자기 정신승리지 뭐가 젊어 보여요. 다 아무리 동안이어도 다 늙어 나이 먹으면 다 늙게 돼 있는 거야, 그거는. 자기의 어떤 그 나이를 인정을 하고 그 나이대에 맞는, 예, 그런 좀 새로운 멋을 찾는 거, 그죠? 젊었을 때야 이제 외모를 잘 가꾸는 게 멋이잖아요, 그죠? 그 외모가 이제 이쁠 때니까 20대 때 30대 때는 외모를 잘 가꿔야죠. 그래서 자기를 돋보여야지. 근데 40대 50대가 되면은 외모를 잘 가꾸는 걸로 멋있어지기가 조금 쉽지가 않지. 그럼 뭘로 멋을 찾아야 됩니까? 외적인 매력을 추구하는 게 20, 30대라면 40, 50대가 되면은 내적인 매력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매력. 예? 좀 지적이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와, 그래서 저 어른 멋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멋을 보여줘야 경쟁력이 있는 거야. 그거는 젊은 애들이 따라올 수가 없잖아. 아무리 흉내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멋을 찾아야 된다. 40, 50대 이상이 되면은. 근데 아니, 외면에 니 20, 30대를 추구하는 것도 참 꼴불견인데, 제가 보면은 내면이 20, 30대를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딴지일보 가면 많아요. 그 털레반들. 이게 미숙해가지고 사람들이 내면이 20, 30대를 추구하고 있어. 내면이. 그러면서 무슨 왜 이재명 정부는 2030만 신경을 써요? 왜 4050은 왜 버려두는 거예요? 아, 참 진짜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갔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예? 문재인 정부가 왜 망했는지를 딴지 게시판 가서 보고 있으면은,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을 보고 있으면은 왜 망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기리엄님, 최평님 서울시민입니다. 저희 지역구 출신 구의원과 시의원 그 아래 권리당원까지 모두 정청래를 당선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지지자들을 세뇌 당했다고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대의원 뽑는데, 예, 조건이 정청래 당대표 출마 선언 시 유튜브 방송 가능한 사람으로 뽑겠다고 홍보하고 당선된 구의원 떨어진 구의원 후보들까지 서울 지역구에서 저렇게 설치는데 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열심히 같이 뛰면 되지 뭐. 우리도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거 어느 동네입니까? 제가 보기엔 마포구 아니에요? 그 마포구밖에 없을걸? 다른 동네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2030에 진짜 민주당이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한번 자식 교육하는 문제하고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너무 지나치게 진짜 올인을 해가지고 좀 문제일 정도로, 자식 교육이라면 모든 것을 투자를 하잖아,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2030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알약 세일러 주피터님, 배철수 선생님이 옛날 예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40세가 넘어가면 지금 2030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존경을 받고, 방송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지. 저런 현명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청년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뭐 제가 청년부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청년부를 아마 신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초대 청년부 장관이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이 될 것 같아, 제 느낌에는. 야, 이래갖고 완전 털레반들 발칵 뒤집히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초대 청년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대 30대 장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니들 문제 니들이 해결해라. 우리가
멍석 깔아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예? 그리고 청년 지금 김민석 의원이 이제 강서구요. 기리엄님. 강서구 거기도 문제가 많아. 강서구 거기가 강선우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데 아니에요? 예, 그 강서구가 이제 마포구 옆 동네라 거기가 이제 털레반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강서구, 마포구 그쪽이 그 정청래하고 인접한 정청래 지역구하고 인접한 동네가 다 털묻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 이지은 그죠? 그 아예 이제 저기 대변인을 하대 정청래 대변인을 하고 있던데 그 이지은 변호사 그 경찰 출신 예, 그 헛소리 하는데 지금 최고 수준이죠. 예. 그래서 거기 강서구도 마포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그냥 놔두면 돼. 그래서 이렇게 청년 정책을 지금 우리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정부하고 경쟁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재명과 김민석이 경쟁을 해. 이 경쟁이라는 게 잘하기 경쟁이잖아. 누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2030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2030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당에서는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들보다 더 좋은 정책이 나오고 2030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경쟁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밝히고 출마를 했지만 그 뒷받침이라는 게 그냥 대통령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어디가님 정청래 등등 수박 20명 국회의원과 정치천재 청년 정민철 한 명과 바꾸자. 그래서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좀 길게 말씀드렸어. 이게 이제 털레반들이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또. 20대 유튜버가 되는 게 맞나?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갑론을박. 아니 다 떠나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20대 유튜버가 되는 게 맞나 그러는데 그 정민철 후보는 유튜브를 안 해요. 그죠? 정민철 후보가 유튜버입니까? 본인 유튜브 채널 없잖아. 평론가잖아. 이 방송 저 방송 나가서 평론하는 사람이잖아. 이게 유튜버야? 그리고 20대 유튜버는 최고위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것도 웃겨. 20대 유튜버는 최고위원 하면 안 돼? 최고위원회 유튜버는 최고위원회 자격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직업에 따라서 최고위원 자격이 바뀌냐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정민철이 되는 거예요? 정민철이 되나봐. 아니 정민철이 됐어? 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정민철이 되는 건가 봐요. 청년 최고위원이. 아니 이걸 어떻게 단정을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이런 단정을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정민철이 나가면 정민철이 되는 거구나. 우리 당원들, 우리 청년들이 다 바보구나. 그냥 유튜버가 나오면 그냥 유튜버 찍는 거구나. 그 20대 유튜버는 출마하면 안 되는데, 최고위원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유튜버한테 빌 붙어가지고, 유튜버랑 붙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은 당대표가 돼도 되는 거예요? 난 그걸 더 묻고 싶네. 유튜브 있어요? 제가 유튜브 본인 채널을 하는 걸 못 봐가지고. 주로 SNS 위주로 하지 않나? 틱톡이나 인스타? 이런 걸 저는 위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튜브도 하는 모양이네. 아니, 그럼 다 떠나서 20대 유튜버가 최고위원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유튜버한테 딱 붙어가지고, 김어준 꼬봉은 당대표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김어준 꼬봉은 당대표 해도 되는 거야? 20대 유튜버는 최고위원 하면 안 되는데, 김어준 꼬봉은 당대표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억지 아니에요. 생 억지. 생 억지 논리를 쓰고 있는 거잖아. 그냥 정민철이 싫으면 아니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해서 정민철이 하면 안 된다. 정민철은 촉법이다. 이러고 선거운동 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의 판단을 받으면 문제지. 될 문제지. 정민철이 출마를 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없애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이게 진짜 그 빈대 잡자고 초가상관 태우자라는 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2030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과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냥 정민철 최고위원 되는 게 싫어가지고 청년 최고위원 되는 걸 없애자. 아니 그러면은 정청래 당대표 되는 게 싫으니까 당대표 제도를 없애자. 뭐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응? 아니 당대표 선거를 하면 당이 너무 시끄럽고 당 안에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야 당대표를 뽑지 말자. 아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야 정청래가 당대표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당대표 선거를 없애버리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응? 이게 무슨 정신이 온전한 놈들입니까? 그리고 설령 이번에 정민철이 된다고 한들 정민철 한 명이 최고위원이 되면 뭐 민주당이 망합니까? 20대 최고위원 한 명 들어와가지고 정민철이 민주당을 막 흔들어 놔? 막 정민철이 막 친문을 다 죽여? 정민철이 유시민을 막 고려장 시킵니까? 아, 그거 시키겠구나. 고려장 될 수도 있겠다. 아니 이게 뭐 유시민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아니 설령 본인들 아니 그 뭐 저런 예측은 가능해요. 지금 20대 이제 청년 최고위원 출마 예정자 중에 정민철보다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민철 후보가 유리한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만약에 청년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은 그러면은 정민철이 그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맞지. 응? 그런 건 맞지만은 아니 정민철이 최고위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20대 한 명 들어왔다고 그래서 뭐 민주당이 큰일 나냐고. 물론 유시민은 큰일 나죠. 쪽팔려서 어떡하나. 아 유시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유시민은 이제 개쪽이죠. 이렇게 되면 정민철이 최고위원이 돼버리면은 유시민은 어찌 보면 이제 당원들한테 심판받는 꼴이 되잖아요. 뭐 촉법이니 뭐니 막 비난을 해놨는데 그 촉법평론가의 대표주자가 나가가지고 최고위원이 돼버리면 유시민은 진짜 고려장 당하는 거지. 이건 정치적 고려장이지. 아니 그러면은 유시민 선생님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없애자. 아니 이거는 말이 되냐고.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친문 386들이 민주당에 이제 적폐가 된 거예요. 다 모든 기준이 내로남불인 거예요. 내로남불. 이것도 내로남불 아니에요. 지들이 유튜브 출연하면은 그거는 당원 주권 민주주의고, 다른 계파 친명이 유튜브를 출연하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된 행위고. 아니 지들은 김어준 최욱이랑 붙어가지고 허구한 날 유튜브 쳐나가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입법 활동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서 정청래나 뭐 최민희나 이성윤이나 문정복이나 입법 그 국회 입법 평가를 보면은 다 밑바닥 수준이에요. 다 컷오프 될 사람들이야. 다 감점 맞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놈들이 유튜버들한테 처음 붙어가지고 김어준 눈치나 보면서 방송이나 나가가지고 얼굴 팔고 그래가지고 연명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 나가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선호투표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 김민석 후보나 소영길 후보가 뭐 제 방송을 들으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 저는 논쟁할 필요 없다고 봐요. 선호투표제 문제 가지고. 물론 당에 뭐 비용이 좀 더 비용과 노력이 좀 더 소모가 되지. 근데 지들이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 지들이 최고위원 나갔을 때는 선호투표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김민석, 송영길이 당대표 나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선호투표가, 예? 그게 갑자기 불리해져? 그러니까 지들이 유리할 때는 가만히 있고, 지들이 뭔가 불리한 것 같다. 그 불리할 것도 없다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호투표가 뭐 불공정하대. 당원 당규 위반이래. 아니 정청래 당대표 할 때는 왜 그때는 그 얘기 안 했어?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할 때 그때는 왜 당원 당규 위반이란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게 완전히 내로남불 아니에요. 친문들은 가훈이, 예, 문씨 집안 가훈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그러니까 조국이 후계자가 맞는 거야. 내로남불의 거의 뭐 화신이고 표상 아닙니까? 조국이. 그러니까 조국이 문재인 후계자가 되는 게 맞지. 아니 가훈이 내로남불인데. 그리고 정청래가 당대표 하는 게 맞아요. 아 내로남불이라는 그 가훈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그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쟤네들이 하자는 대로 해요. 그 뭐 굳이 뭐 돈 얼마나 더 들어가? 그 투표 한 번 더 한다고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이 시끄러운 것보단 저는 그게 낫지. 그냥 들어줘. 예, 불리하다는데. 아니 그러고 져야 나중에 할 말이 더 없는 거잖아. 그지? 만약에 선호투표 해가지고 선호투표 도입해가지고 정청래가 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선호투표 때문에 졌다. 선호투표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 그러고 이제 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신승리해요. 아 선호투표 때문에 김민석이 이겼다. 계속 한다니까? 그래갖고 또 지들끼리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계속 부흥해하고 당을 시끄럽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재투표 하자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라고. 아니 여기도 뭐 마치 아니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선호투표를 하면은 김민석이 유리하다, 송영길이 유리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유리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선호투표를 우리가 뭐 꼭 지켜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도 없어 이거는. 아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호투표를 해가지고 1순위를 2순위를 송영길 이제 주로 이제 송영길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죠. 예, 송영길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송영길 후보가 3등이 됐어. 그러면 2순위로 김민석을 찍었던 사람들이 3순위 저기 일주일 뒤에 재투표를 하니까 갑자기 정청래로 바뀌냐고.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